취준생 브리핑 경영편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급여가 적은 건 다 알 거예요. 얼만큼 적은지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제가 내용을 갖고 와봤습니다.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선호하는 단 하나의 이유, 당연히 급여죠. 대기업에서 급여를 줄 때 보통은 우리가 HR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 때 중소기업보다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람에 대해서 보상하고 평가하고 필요한 교육을 다시 제때 제공을 하고 이 사람이 능력이 개발되고 경력도 충분히 올라가고 일정 수준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전환 배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죠. 회사가 크니까. 자,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을 하면서 본인의 역량과 능력치가 올라가는 거를 급여로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을 선호하는 거고, 대기업이 이에 대해서 급여를 더 잘 주는 게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가 높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뒤에 좀 더 수치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대기업만큼 주는 중소기업도 솔직히 있어요. 근데 대부분 첨단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뭐 첨단 산업이라면 당연히 반도체, 배터리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 외에 전통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사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급여를 많이 준다? 글쎄요, 저는 크게 본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스타트업이나 IT 회사들 중에서 우리가 대기업만큼 급여를 줄 수는 없는데, 우리 회사는 작지만 하이브리드 근무가 가능해. 주 4.5일만 해. 근무 시간을 너 마음대로 조정해서 쓸 수 있어. 자, 이런 식으로 다른 대체제를 제공을 하면서 인재를 영입하는 회사들도 꽤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MZ 신입 직장인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매력이 있고 끌리니까 또 선택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숫자로 한번 저희가 들여다볼게요. 오늘 자료는요, 사람인에서 연봉정보 2022년 9월 기준으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대기업의 평균 급여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은행 금융권이 제일 많이 줍니다. 이거는 평균이에요. 가장 적게 받는 사람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의 중간값입니다. 자, 은행이나 금융업은요, 상당히 많이 줘요. 거의 1억에 가까운 급여를 주죠. 그래서 평균 급여가 상당히 높은데, 아시겠지만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는요, 은행이 그렇게 직업 수명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젊을 때, 머리 팍팍 돌아갈 때, 사람들하고 일하기 좋을 때 급여를 많이 받고 나와서 다른 일을 한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많이 하는데, 초임도 꽤 높아요. 4,660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4,300, 그러니까 월 실급여로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면은 보통 대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은행이 여기에 딱 해당되는 급여를 제공을 하죠. 그리고 최근에 급여가 많이 올랐다는 IT, 웹, 통신 이쪽도요, 평균 급여가 7,587만 원이에요. 은행권에 비하면 낮죠. 하지만 제조화학이라던가 유통이나 물류, 판매 이쪽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기도 해요. 예전에는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게임 회사발 IT 인력에 대한 수요가 확 필요해지면서 급여 상승 러쉬가 있었죠. 그 영향으로 꽤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임도 4,112만 원, 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IT 같은 경우는 뭐 직무에 따라서 급여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은행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규직으로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 대기업을 다루건 중소기업을 다루건 정책금융을 다루건 뭐 지점에서 일하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IT 같은 경우는 하는 업무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무의 급여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제조화학 쪽은요, 생산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뭐 생산에도 생산기술, 연구개발, 품질 많은 직무들이 있는데 합치면 꽤 높은 편이에요. 6,802만 원 정도 됩니다. 평균입니다. 초임이 3,926만 원이거든요. 4천이 조금 안 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제조화학인데, 여기가 일자리가 제일 많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매 유통도 6천이 살짝 안 되는 정도의 평균 연봉을 가지고 있는데, 초임이 3,576만 원, 실급여 기준으로 월 250만 원 언저리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소기업의 평균 급여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중소기업이요, 은행 금융업도 당연히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자, 여기 평균 급여가 4,600만 원이에요. 자, 그럼 아까 대기업 금융권 얼마였죠? 7,969만 원하고 3,368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실급여 기준, 그러니까 막 이거저거 떼고 기준으로 봐도 거의 2천 중반대 이상은 더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연 기준으로요. 그래서 상당히 급여 차이가 좀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IT 쪽은요, 원청과 하청이 쭉 피라미드로 있는 구조죠. 그래서 대기업의 IT 회사에 가면요, 일은 똑같이 하고 있고 옷도 뭐 별 차이 없어요. 하는 일 똑같은데 소속이 다른 회사 직원들끼리 모여서 그 회사 정규직들하고 막 섞여가지고 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도 4,395만 원이니까
차이가 2,200만 원 정도 나요. 그런데 IT 웹 통신 쪽은 직업 수명이 짧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짧은 게 아니에요. 저 급여를 받고 있다가 본인이 연차별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어떠한 스택을 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프로젝트 참여 경험이 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돈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옮겨 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또 은행권하고는 다른 체계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조화학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가장 많겠죠. 자 이쪽에 4,32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대기업의 6,642만 원보다 2,32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자, 제조화학 분야도요. 대기업이 제일 위에 있어요. 우리가 원청이라고 하죠. 원청 아래에 뭐 협력사, 관계사, 계열사, 하청사 뭐 이런 식으로 쭉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급여 형태가 이렇게 피라미드로 되어 있는 구조긴 한데 아까 IT보다도 급여 차이가 조금 나는 편이죠. 자, 그리고 판매 유통 쪽은요 4,148만 원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대기업하고 차이를 봤을 때 1,662만 원인데 대기업도 그렇게 많이 안 주다 보니까 중소기업하고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평균 급여를 비교해 봤을 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한 2천만 원 정도의 갭을 안고 쭉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아예 기회가 없는 거는 아닙니다. 대기업도요, 사람을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필요한 사람을 뽑기 때문에 인력이 계속 순환되고 배치되고 뽑고 이렇게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경력 이직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바로 신입사원으로 대기업으로 딱 들어오는 거 뭐 제일 베스트긴 한데 관련 분야에서 경력이 있는 경력직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경력직으로 선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급여 차이가 처음에는 약간 손해일 수 있지만 내가 이직을 통해서 대기업 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요, 저 차이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런데 저 연봉 차이는요,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때로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얼마만큼 공부를 했냐가 대학을 결정 짓잖아요. 자, 여기에서 결정된 대학과 내가 4년 동안에 어떠한 노력을 투입을 했는가, 자 이거에 대한 결과물로 취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가서 뭔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펙으로 부족한 부분은 경력으로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아예 이 갭이 계속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쭉 따라가는 건 아니다. 자,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일단 자본 규모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대기업이 돈도 많고 자본 규모가 크니까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도 크고요. 특히 시장에 대한 영향력과 해외로 제품이 나가서 시장이 확장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보통 중소기업들은요, 해외로 수출하거나 해외 쪽에 거점 판매를 할 수 있는 곳들이 거의 없어요. 내수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이 좁은 데에 반해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해외로까지 진출을 해서 사업을 확장해 놓기 때문에 매출액에서 시장 규모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대기업들이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우리 쪽에서 일을 하면 더 넓은 시장에서 일할 수 있다. 자, 이런 인재 유치의 경쟁력을 더 높게 갖고 있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더 좋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두는 거죠. 자, 근무 환경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중견 중소기업들이 많이 좋아지는 편이긴 한데 이런 게 있죠. 대기업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서울 시내에 아주 멋진 빌딩에 쫙 도로변에 이렇게 높은 상업 빌딩에 좋은 사무실을 갖고 있다, 이런 거 우리가 생각이 있잖아요. 자, 이런 거에 비해서 중소기업들은 회사와 공장, 그러니까 생산시설과 사무시설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곳들은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건 맞는데 상대적으로 급여가 좀 적어가지고 해당 지역에서 오피스가 몰려 있는 곳인데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받는 급여로 그 지역에서 뭐 밥 사 먹고 뭐하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근무 환경 같은 경우는요, 요즘은 차이가 많이 줄어들고는 있는데 그래도 대기업이 나은 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렇지만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죠. 대기업은요, 생각한 것보다 저연차 경력직 선발을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경력직으로 이직을 할 때는요, 자기소개서, 토익 성적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과 대기업에서 선발하는 경력직 직무가 일치한데 내가 한 3년 이상의 정규직 경험을 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경력기술서를 작성을 해서 해당 경력을 인정받아서 면접 전형을 통과하면 경력직으로 입사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대기업들은요, 공채로 들어온 신입사원한테는 기수도 부여하고 사번을 경력직하고 아예 다른 체계로 부여를 해서 사번만 봐도 이 사람이 공채 출신인지 나중에 특채로 들어온 사람인지
구분을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경력직으로 신입사원보다 더 많이 뽑는 곳도 있으니까 자, 우리가 대학을 들어오면서부터 차이가 났던 갭, 급여로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좁힐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연봉에 대한 부분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콘텐츠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